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잠시 전엔 서울시 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대책으로 일관했던 교권 문제, 해답은 역시 교육 현장에 있을 겁니다.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비통한 일이 있기 하루 전날 학교 후배 선생님이 식당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장소가 이상한 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면서 장소를 바꿔달라. 답사를 갈 때 동의 없이 몰래 따라와서 교사를 도찰하는 행위. 동학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면서 교장실로 찾아가는 행위.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이런 직업인가 보다. 묵묵히 견디면서 정신 차려보니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교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교권 침해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네, 오늘 뉴스인뉴스 현직 교사이자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인 장대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루하루 좀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화면에 집회 현장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지금 현장에 계셨죠? 네, 지금 이 집회가 지지난주부터 2주 연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지난주와 지난주 땡볕에 아스팔트 위에서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사 추모 집회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은 어떤 교직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모이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첫 주에는 5,000명 정도가 모이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자발적인 추모 집회가 열릴 텐데 이번에는 5만 명 이상의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의 감정을 감히 미루어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 논의를 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희초 사망 교사의 사건을 듣고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서희초 추모 공간에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분노를 느끼시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추모 집회에 그 분노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노와 이런 슬픔의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진짜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셨죠? 네네.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교사 노조가 서울교사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1순위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12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학부모와의 민원 응대 시스템이 지금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 학부모 민원을 하나 대응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도 우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바뀌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도 방금 전에 오전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혹시 지자체나 교육부에 좀 요구하시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지도와 관련된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인데요.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회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학령
법령과 학칙에 근거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도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정당한 교원의 생활 지도이냐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도교육청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그래픽에서도 좀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가 법 개정이었거든요. 이 정치권에도 좀 바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국회 교육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 그리고 국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정치권에서 이런 정쟁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좀 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교원 내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선생님 말씀 좀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고,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는 옛말이 좀 떠오르는데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좋은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